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시장의 핵심 이슈나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박주근 대표님께서 기업 이야기를 너무 재밌고 유익하게 해주시죠. 오늘은 LG화학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적으로는 뭐 화학주인데요. 네. 2차 전지를 해가지고 LG엔솔을 아주 분가를 잘 시켰고, 그죠? 네. 지금 화학인데 소재 쪽이 또 부각되는 겁니다. 네. 언론으로 들어가서 알고 계시겠지만 LG화학은 어떤 기업인가 역사를 좀 짚어주십시오. 네, 뭐 LG그룹의 모태 기업이죠, 사실은. 동동구림으로 동동구리모. 시작한 기업으로 예. 보시면 됩니다. 1947년도에 LG그룹 창업 중인 구인회 회장께서 이제 라키공업화학으로 시작했죠. 그러다가 66년도에 라키공업화학 주식회사로 왔다가 현재의 LG화학이라는 이름은 1995년도에 생깁니다. 상장은 1970년에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LG화학이 LG에너솔루션을 물적 분할해서 뭐 이슈 많았지만 사실 그전에도 물적 분할 몇 번 합니다. 먼저 LG생활건강을 2001년도에 분사를 하죠. 예, 그게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나서 현재 LX 하우시스인 도 2009년에 또 분사를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LG에너솔루션의 분사는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17년도에 원래 LG그룹이 제약을 꽤 오래 전에 시작했어요. 1970년대에 시작했는데 그 네. LG생명과학으로 왔다가 LG생명과학을 합병을 합니다. 2017년 합병을 하고 잘 아시다시피 2020년에 현재 LG에너솔루션을 물적 분할을 결정을 해서 현재는 LG화학은 크게 세 가지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심적인 건 역시 석유화학 분야인데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같은 석유화학 기초제품을 만드는 게 전체 매출의 한 50%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분야가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첨단 소재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디스플레이 소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소재,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첨단 소재 사업부인데 요게 매출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학 분야가 매출의 한 2~3% 이렇게 구성된 게 현재 LG화학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직은 본업은 화학 회사란 말이죠. 그렇죠. 네. 이제 화학 업황이 경기 업종이기 때문에요. 시크리컬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사이클, 네. 시크리컬인데요. 네. 내년에도 보면 화학 부분은 뭐 별로 전망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점을 찍었다는 설도 있고, 네. 이제 뭐 바텀라인을 친 거 아니냐는 네. 설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LG화학의 메인 매출은 역시 석유화학 부분입니다. 역시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실적을 많이 좌우지우지하는데, 이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석유화학 부분과 사실 롯데케미칼이나 다른 쪽이 조금 달라요. LG화학은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같은 이제 기초 소재인데, 이 석유화학 소재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 악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 위축이 가장 사실 컸어요. 중국 수출 물량이 대단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석유화학 제품은 우리나라에 만드는 기초화학 제품이 중국으로 가서 2차 가공이 돼서 완제품이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영향이 가장 컸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요가 중국 때문에 줄었는데 거기에다가 원재료인 원유가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쳤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느냐? 일단 첫 번째 악재인 중국의 봉쇄가 조금씩 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일 날 보면 원래 중국이 격리 기간을 굉장히 오래 갔는데 이틀로 줄었거든요. 이틀을 줄인 걸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7일에서 5일로.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제 한중이나 미중의 어떤 회담을 보면 네. 중국이 조금씩 개방하려고 하는 이제 소리 없이 한대요. 네, 그렇죠? 조짐이 보이고 네, 있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테마도 영향이 있겠지만 화학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악재가. 두 번째는 유가인데 유가가 지금 80불대로 스테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더 이상 뭐 오르지는 않고 80불대로 갈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악재가 조금씩 해소되는 걸 보면 이 화학주도 이제 바텀라인을 친 게 아닌가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화학이나 반도체나 경기 침체가 오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을 찍고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큰 그림은 그런데 LG화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건 사실은 화학 섹터보다는
소재 그렇죠. 부분이란 말이죠. 네. 2차 전지 소재, 네.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운 부분, 뭐 분리막도 하고 많이 합니다. 네. 소재 부분의 성장세는 어떻습니까? LG는 솔루션을 물적 분할을 시켰지만 네. 역시 LG화학을 주가를 이끄는 거는 다시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네. 양극재죠. 네. 예. 워낙 수익률이 좋아요. 지금 그 첨단 소재 부분이 올 3분기 매출이 2조 5,800억을 찍었는데 영업이익이 4,158억이에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8배 정도 영업이익이 올랐습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그 이유는 양극재 때문입니다. 양극재인데 특히 LG화학의 양극재가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약간 다른 게 순이익률이 20%예요. 여기 이유가 뭐냐면 LG화학이 중국 우시법인 양극재 법인을 가지고 주로 이제 하는데 LG화학의 양극재의 그 경쟁사 대비 특징은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전구체 내재화율이 100%예요. 그러니까 원가 부담률이 다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양극재 부분이 매출이나 그 생산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순이익률에서 경쟁사 대비 앞서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라서 현재 양극재 생산이 그 지난해 한 8만 톤 했는데 올해 이미 9만 톤 확대가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저 영업이익 곡선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서 양극재 순이익률을 지켜보는 것도 LG화학을 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분야가 화학 이외의 부분들인데요. 미국 테네시에 양극재 공장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네. LG화학은 이제 어제 공시를 통해서 추진 중이라 확정된 바는 없다. 재공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네. 그 정도면 분위기는 사실은 뭐 하는 쪽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네, 뭐 네. 거의 그런 것 네네. 같습니다. 뭐 LG화학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지난달 말에 그 IR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테네시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그래요? 가장 큰 예. 이유는 LG 솔루션이 어차피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첫 번째는 IRA 시행 때문이죠. IRA 시행 때문에 미국에 지금 공장이 없잖아요. LG와 양극재 공장이.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이제 지리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첫 번째 당위성인데 그 지리적 접근성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GM하고 합작 공장을 세운 게 그 얼티엄 셀즈거든요. 예. 이 그렇죠. 공장이 테네시주에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이 얼티엄 셀즈의 향후 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양극재 95만 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LG 화학이 제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테네시주가 가장 유력하고 또 테네시주에는 SK온과 포드의 합작사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지금 K배터리 성지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테네시주로 돼 있고 투자 금액은 약 그 업계에서는 4조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 정도로 커버하려면 4조 정도 필요하고 지난번 그 3분기 실적 발표 때 LG 화학의 CFO인 그 차동석 부사장이 건설 계획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공시에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거의 테네시주의 공장 설립이 기정사실이 된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예측입니다. 테네시 하면 예전에 테네시 월츠라는 팝이 있었는데 네. 테네시뿐만 아니라 뭐 조지아 주요 곳곳에 국내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 핵심 거점들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바이오 기업 인수한다는 뉴스도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네. 크게 묻히진 않는데 그러고 보면 이제 LG화학이 아까 LG생명과 합병했고 그렇죠. 바이오 부분도 있거든요. 네. 예, 그 부분도 LG 화학이 크게 사업부가 아까 네. 다 거론했지만 마지막 사업부가 이제 생명과학 네. 바이오 쪽이죠. 8천억에 지난달에 인수했어요. 기업 이름이 뭐냐 하면 아베오입니다. 아베오인데 이 기업은 그 신장암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저는 8천억이라는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의 지난해 매출이 603억이었거든요. 아베오가. 네. 거기다가 적자가 760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한 인수합병인데 인수합병 방식도 되게 특이합니다. 이게 인수합병이 아니고 역인수합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삼각형 인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베오라는 법인을 놔두고 SPC를 만든 다음에 네. SPC를 아베오가 인수하는 형식으로 해서 LG 화학 걸로 된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LG 화학에서 밝힌 시너지 효과는 이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베오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무슨 말이냐면 상업화 기술, 임상개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역인수를 하지 않으면 그게 다 날아가거든요. 신규 고객과 다시 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또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이 아베오를 인수한 이유가 최근에 이제 이 항암제 시장이 표적 항암제는 워낙 유명했었고,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 시장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학술 논문들을 보면 표적 항암제하고 면역 항암제를 동시에 썼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나타난다는 게 나타나서 요 아베오의 인수의 시너지는 요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베오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임상 개발 능력과 상업화 플랫폼을 그대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표적 항암제를 가지고 있으니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와 시너지를 합치면 미국 시장의 시장 확대력을 높아질 수 않겠느냐 해서 한 8천억까지 투자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LG화학이라는 기업의 사이즈가 그냥 기대감만으로 쭉쭉 올라가기에는 사실은 등치가 있어요. 너무 그죠? 크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받침이 돼줘야 되는데요. 실적하고 주가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제 자, 성장성은 좋지만 주가 네. 부분까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뭐 실제로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네. 초두에 3분기 매출이 14조예요. 영업이익이 9천억인데 여기서 LG 에너솔루션을 빼고 봐야 되겠죠. 빼고 보면 LG 화학 실적만 보면 8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45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보면 그 LG 에너솔루션을 빼고 나면 연결을 빼고 나면 석유화학 매출이 91%나 줄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이긴 한데 다행스러운 건 역시 배터리 소재 양극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입니다.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고요. IT의 이제 전방 시장 악화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LG 화학의 양극재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빨라서 지금 석유화학 부분이 만약에 이대로 스테이 해주고 내년 1분기 때 조금만 반등을 해준다면 LG 화학의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역시 LG 화학을 어느 섹터로 넣을 거냐? 저는 그래도 화학 섹터보다는 배터리 섹터로 앞으로 넣는 게 LG 화학을 보는 바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예, 마켓 주민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LG화학에 대해서 역사부터 사업 부문까지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